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홍 전 시장을 총리직에 제안할 거라는 보도 이후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민주당과 홍 전 시장 측 모두 부인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김문수 후보가 홍 전 시장을 달래기 위해 이번 주말 친홍계인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 특사로 보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홍 전 시장 이에 대한 글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의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문수 캠프의 하와이 설득조, 일명 함흥차사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해 주십시오.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수라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문수 형에겐 안타깝지만 김대식 의원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답을 달았습니다. 이미 탈당한 당이라고요. 이른바 홍준표 총리설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의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정책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적 정책이건 진보적 정책이건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준표 후보를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까지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에서? 누군가 제안하고 누군가 네.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아마 저희 당에서 홍준표 전 시장님하고 가장 최근에 같이 밥을 먹은 예.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일단 예. 저 국정에 대한 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다음에 함께 또 모시고 한번 대화할 수 부분을 있습니다. 더 이 부분. 민주당 측의 공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홍준표 전 후보께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홍 시장께서 여러 가지 그 당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주당 가서 이재명 밑에서 총리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버텨내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 민주당의 그 정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으로 비판하시는 분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6일 자신들이 국민의힘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며 당을 재차 저격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 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자신이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때를 이 당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돌아보면서도 이 당은 언제나 드릴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은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것이라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역으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또 해당 게시글에 달린 하와이 설득조가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 바란다는 댓글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와이 설득조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의 선대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김대식 의원을 미국으로 보내려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홍 전 시장을 초대 총리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진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일단 제안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런 거는 뭐 선거 때 나오는 얘기들이지 실제 그런 상황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본인이 은퇴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지 다시 선거가 끝나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떤
직이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역할,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과거에 국민의힘에 몸담았다가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시고 비판하시면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예. 여전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번에 그 홍준표 시장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그 탈당하고 외국으로 나가 계시고 또 외국에 나가셔서도 여전히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좀 아끼지 않고 하시는가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애정 공세로 이렇게 읍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정말 진의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서 예. 그 부분에 맞게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히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의 글에 이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홍 전 시장은 5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며 2번의 경남지사는 친박들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 속에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한 번의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 터무니없는 15% 페널티를 받고 경선에서 이겼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당이 내게 베풀어준 건 없다며 박근혜 탄핵 이후 괴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다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당 후 미국으로 출국한 데 대해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면서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청년의 꿈에 2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다.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남이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홍 전 시장을 겨냥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라며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맹비난하자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반박하며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새벽 지지자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2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등이 선거대책위 합류를 요청했지만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운 당이지만 2번째는 감당할 수 없어 나왔다며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 한덕수 단일화 시도 배후에 용산과 쌍권이 있다고 비판하며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지지자 일부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홍 전 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이를 묵인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권도전 2번, 광역단체장 2번, 국회의원 수차례 당선된 분이 이럴 수 있느냐며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는 말로 홍 전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강제 후보 교체 논란으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으며 당내 분열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차 경청 투어에서 경북에 이어 경남 일대 곳곳을 누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고향이기도 한 경남 창녕에선
홍 전 시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근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신과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홍 전 시장이 변칙과 반칙을 용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죠. 대통령이 되면 좌우를 가릴 필요가 없고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에 홍 전 시장 영입도 마다하지 않을 거란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편가르지 않고 좋은 사람을 쓰면 좋은 성과를 낸다며 실용주의를 재차 내세우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시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이 후보는 방산기업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 방문 일정에 맞춰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방위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우주청 청사 조기 완공 등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사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내용의 해병대 정책 비전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전남 방문을 끝으로 10일간의 경청 투어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식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예, 워낙 이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왔어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20명 탈당해서 소속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방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후보 등록이 5월 11일까지잖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20명을 소집을 하고 논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당에 대한 어떤 등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빨리 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친박연대가 나올 때는 그래도 한 2주에서 거의 3주 가까이 구성을 해서 총선 때 후보를 뭐 이렇게 배출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나 많은 의원들이 한덕수 차출론이 나올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공당으로서 정상적인 어떤 상황은 아닌 거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도 후보로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었고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탈당하고 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모든 이 사단은 한덕수 후보의 차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 공건 같아요. 제가 봐서는 페이스북에.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왔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번엔 또 한덕수를 데려왔구나,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쌍권 지도부가 사심을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는 것이고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큰 정당의 앞길, 이건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리고 그 이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 간의 모종의 여러 가지의 치밀한 기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국민의힘의 대선의 어떤 출발은 출발과 동시에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맥 소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그 물리적인 시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권선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가 얼마나 이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본인들이 조금 더 사심을 버리고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잘 달래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어떤 후보 등록 이후에 바깥과 안에서의 어떤 시너지를 내면 좋겠는데 일단 한덕수 후보를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미 정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말씀한 대로요. 한덕수 후보 자체가 나중에 어차피 11일 후에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본인들 뜻대로 한덕수 후보가 아예 이 정치권에서 뭐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대권을 포기한다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도부와 후보 간의 신뢰가 이미 깨졌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20명도 탈당하겠다고 지금 대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끝났다. 예. 왜 그러냐면 25일 남았잖아요. 예. 옛날 대선 같으면 한 8개월, 10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통이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25일 남은 상황, 내일이면 24일 남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선을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게 두 지도부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한테 천벌을 받을 거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대권 도전의 꿈이 끝내 무산된 홍준표 후보. 공언했던 대로 컷오프 발표 직후 30년 정치 인생을 졸업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당을 떠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홍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뒤 30년 동안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에 이어 두 차례 보수정당의 수장, 경남지사와 대구광역시장까지 굵직한 당직과 선출직 타이틀을 수집하며 보수 대표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른이라는 고령에도 홍카콜라,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에 더해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꼰대 맞죠? 나이 70이니까 꼰대가 맞죠? 켄터키 치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있죠? 그것처럼 친근한 할배로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홍 후보는 대구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이번에는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선 초반 경륜과 인지도로 본선행을 자신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라는 변수로 지지세가 흔들렸습니다. 뒤늦게 한대행과의 단일화의 찬성으로 돌아서도 단일화 이슈를 선점한 김문수 후보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단 분석입니다. 더구나 탄핵 반대파 표가 양분되면서 탄핵 찬성 측 한동훈 후보에게마저 밀려났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